자,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개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업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건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개설 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거, 고용인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중개 사무소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업무를 하려면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업무를 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게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등록증 게시 의무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쉬고 싶다 그러면 휴업 또는 접어버리고 싶다, 폐업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 이제 중개 계약 거래 요런 거 말고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행정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상의 간판을 철거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 중개 업무에서 파트에서 이제 볼 거는 이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인이 거래를 하는데 A가 이렇게 중개를 할 때, 자, 요 부분에 관한 얘기, 요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요걸 하기까지의 과정, 그렇죠? 준비 과정, 개설 등록 한 거는 이제 빼고 그 다음에 할 거. 주로 어디 상대? 행정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을 상대로 해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 이런 얘기. 요게 이제 중개 업무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고용인 1절,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자, 일단 고용인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속공인과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습니다. 좀 뭐 말 안 해도 알죠. 소속공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하는 영역이 다르죠. 업무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마찬가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중개 업무 자체도 보조를 하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중개보조원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업무, 대표적인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단순한 업무, 단순한 일들,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까지 다 뭐라고 부른다?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셔야 돼. 자,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이제 여기 대표가 있고, 여기에 임원, 사원. 여기까지는 이게 주주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자들이야. 책임자들. 얘가 대표. 총대 메고, 같이 책임지는 애들이야. 자, 그랬을 때 얘들의 3분의 1은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3분의 1 이상 되는 애들도, 공인중개사들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안에 또 얘들 말고 직원들 있겠지? 직원들. 이 직원 중에는 자격증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또 마찬가지로 소속공인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법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속공인이 두 부류인 거예요. 두 부류.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책임지는 애들이고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소속공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고용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용된 사람 아니지. 자기가 주인인데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고용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고용인 채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신고 의무. 처음에 채용할 때도 신고하고 종료됐을 때도 신고한다. 그 다음에 몇 명을 고용하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러고 임의적입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인원수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이제 신고 부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누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그 고용인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시 전 신고, 그 다음에 종료됐을 때는 신고하고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종료되고 나서 신고하면 돼요. 10일 안에만. 10일 안에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개시할 때는 며칠 안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개시 전에만 신고하면 돼. 근데 종료할 때는 뭐 종료 전에 신고가 아니라 종료한 후에 10일 이내에 신고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신고할 때, 개시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관청이 확인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교육수료 여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둔다 그러면 그 서류를 띄워와야 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다음에 5번에 교육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자, 고용인의 업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나눠져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됐고 니은번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죠. 자, 이런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니은번의 끝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이중소속.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하라는 거 안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관계된 거, 거래계약과 관계된 거 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그 가게를 책임지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다. 가게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 그 사무실이라고 좀 작아. 좀 크게 말하는 방법 없을까? 크게 보이게. 사업 출장소. 더 헷갈리죠? 자, 어쨌든 자격정지 처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위반했다든가 또는 이중으로 소속됐다.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 이런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죠. 자격도 없고 자격 정지를 시킬 수도 없겠죠. 자, 이랬을 때 일단은 그 중개보조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1년 1천만 원 이딴 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획번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고요. 니은번에 가보시면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도적 업무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가 되어 등록이 취소당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셔서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자, 책임은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을 채용을 했는데 갑이 엄한 짓을 한 거야. 엄한 짓을 해서 의뢰인들한테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의뢰인, 예를 들어서 의뢰에게 피해가 발생을 했다. 얘 행위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죠? 대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게 되면은 민사적인 부분, 이건 재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짓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형벌의 문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문제가 되고요. 요게 이제 결국 뭐야? 민사 문제면서 손해배상의 문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먼저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사 책임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다.
1번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얘가 업무상 한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 행위로 본다야. 얘 행위로. 그러면 얘가 얘를 잘 관리 감독했다 하더라도 얘가 잘못한 건 얘 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업무상 한 행위. 얘 행위로 보는 이유는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 잘못이 없다. 즉 얘를 잘 관리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그래서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얘까지 배상 책임에 끌어들여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업무 보증 이런 거 누가 가입돼 있어요? 여기 가입돼 있죠? 그렇죠? 얘는 지금 사실 무자력이야, 거의. 응? 그리고 얘도 그렇게 큰 돈은 있질 않아. 하지만 얘는 이게 가입돼 있잖아. 이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상 한 행위는 얘 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 이게 민사상의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보시면 이번에는 행정상의 책임 그러는데 이거는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보다는 행정상의 처분을 당하는 거야. 이딴 짓을 했음으로 인해서 너네 이거 똑바로 안 할래?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자, 행정처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행위를 한 경우 결국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뭔 뜻이야 이게? 깐콩깡지 안 깐콩깡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물을 때처럼 어떻게 얘가 업무상 한 행위는 무조건 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그러면 얘한테 행정처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얘한테 자 우리가 행정처분은 딱 두 가지죠. 뭐가 있어?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 등록증에 관한 행정처분 둘밖에 없잖아. 방법이. 응? 그렇잖아요.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벌이라고 부르고 처분으로 행정처분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야. 자격은 뭐야? 취소나 정지. 등록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얘한테 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한테 무과실 업무상 했기 때문에 네가 한 걸로 본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넌 행정처분이야. 아시겠죠? 행정상 책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형사 책임 가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사 책임은요, 민사 책임하고 좀 다릅니다. 민사 책임은 재산의 문제고 돈 문제야.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돈 있는 놈들이 배상을 해주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배상을 하게 해주는 게 잘 보호를 해주는 거야. 하지만 이 죄를 묻는 건 얘를 갖다 깜빵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얘가 행복해요? 좀 행복해지나? 분이 풀리나? 우리는요, 죄로 처벌하는 거는 다분히 응보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로서 주는 거지, 뭔가 현실에서 이렇게 복구가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건 아니야.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수습할 수는 없어. 대신 저질른 그 짓이 잘못됐으니까 너 벌 좀 받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는 측면이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민사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좀 더 잘 받게 해주기 위해서 다소 과실이 없어도 이렇게 연을 맺은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게끔 이렇게 엮어 들어가는데 죄를 물을 땐 그렇지 않아요. 죄를 묻는다고 해서 얘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 응? 얘를 뭐 좀 더 살림이 피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응? 단지 얘의 잘못을 갖다 벌하는,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과실 뭐 이딴 걸 해야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는 거지. 민사상 배상 책임하는 것처럼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그냥 얘가 업무상 한 건 네가 한 걸로 보니까 네가 그냥
깜빡이 들어가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형사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민사 책임하고 형사상 책임을 구분하세요. 민사상 책임은 무과실이고 형사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대개 양벌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왜? 행동은 얘가 했잖아. 행동은 얘가 했고 얘도 이제 죄가 되느냐 마느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처벌을 했어. 그 얘만 처벌하면 안 되니까 얘도 이제 뭔 잘못, 과실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얘도 처벌을 하는데 무슨 잘못? 얘를 잘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잘못.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서 항상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때는 벌금형으로 갑니다. 벌금형. 얘한테 벌하는 그 죄에 나와 있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금형.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얘를 관리 감독을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했다 그러면 과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처벌할 수가 없다. 얘만 처벌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못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책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상권 행사 이렇게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상권. 아까 손해배상, 민사상의 책임, 손해배상.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내준다고 그랬어? 아니면 무과실로 내준다고 그랬어? 무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한다고 그랬잖아. 원래는 누가 해야 될 거야? 그 행위를 한 자가 배상을 해야 될 거를 얘가 한 거잖아 지금.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 자,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의뢰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고 그 금액을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당연히 손해액에 한정되며, 자, 만약에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았을 경우 벌금액을 고용인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얘한테 지금 배상해준 돈이 얼마냐?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생돈 나갔어 지금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은 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얘 과실 책임 인정이 돼가지고 형사상 뭐 벌금 뭐 500만 원 받았어. 그 이 500만 원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역시 여러분들은 포커페이스야. 진짜 앞만 봐도 모르겠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하에 쭉쭉 나가겠습니다. 응? 자, 그거 요약서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받고, 자,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중개사무소, 사무소 이전. 이 부분 했나요, 지금? 이제 할 거잖아. 이게 요약서, 이게 순서가 좀 다르네. 저기 27페이지 가보세요.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자, 고용인, 소속공인, 중개보조원 두 부류 있고요. 채용신고 의무입니다. 채용신고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돼?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때는 어떻게 해요? 종료 후에 10일 이내만 신고하면 되고요.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중개보조원은 상관이 없는데 왜? 자격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거 사본 제출해야 되느냐 이 부분. 자, 거기 알아두기.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용인 채용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아까 얘기했죠. 민사책임, 형사책임 크게 둘로 나누고요. 행정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누가 받느냐? 행정처분.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들어가는 행정처분. 물론 소속공인중개사가 저런 일을 했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을 당할 수가 있죠.
업무 정지 처분, 아니, 자격 정지 처분 같은 거. 자, 그래서 그 중도 내용이 우리가 뭐 한 페이지짜리네요, 내용이. 그거 보시면 되겠고. 다시 기본서 들어와서 중개사무소 봅니다.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소 요건. 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어? 그리고 임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동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자, 요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또는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거,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는 항상 또 분사무소도 문제가 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얘기. 그럼 이제 사무소에는 이제 간판 같은 거 걸잖아. 그러면 간판에 쓰는 명칭이나 또는 간판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성명, 이런 거를 표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 같은 것들은 이제 의뢰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거 광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광고를 할 때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가능하죠? 그렇죠? 그 표시 광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과장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표시 광고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그 자리가 지겨워 다른 데 이전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비 좀 아껴보려고 사무소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얘기. 요게 이제 중개 사무소하고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겠다. 건덕지? 자, 중개사무소 첫 번째 봅니다. 사무소 요건,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이미 중개사무소 확보해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무소, 확보한 사무소를 행정구역상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A 지역에서 하면서 B 지역으로 가서 신청하고 있으면 욕먹더기보다는 좀 창피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인 1사무소죠. 그렇죠? 1인 1사무소. 이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응? 이런 건 여러분들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들이야, 딱 보면. 응? 얼굴 딱 표정에 딱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들이야. 이게 얼굴에 써져 있어, 할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내가.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할 것 같으면 하려는 사람은 벌써 야,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뭐 하라고 시켜도 안 할 사람들이라 남의 일인 거예요, 솔직히 여기는.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건너는 거지. 관심이 적어지는 거야. 시험을 위해서는 좀 관심 좀 가십시다. 사무소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등록관청 관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자, 가로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한다. 자, 건축법상 적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바로 그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는 않았어도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왜 이런 사무소를 꼭 2개 하느냐, 고정된 장소를 2개 하느냐.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피해자들, 저기 의뢰인들을 위한 것들이야. 이게 사이버상으로만, 오늘날 같은 경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사이버상에 못 파는 물건이 없잖아. 어? 사이버상으로 이걸 해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사이버상에 그 어떤 인터넷 이거 쇼핑 피해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어? 거기는 그래도 뭐 소소한 이런 제품일지 몰라도 이거는 한번 터지면 엄청난 거야. 그렇게 해서 터지면 엄청난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분양 사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무소를 꼭 2개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측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하면 안 됩니다.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만약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자본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쭉쭉쭉 열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파라솔하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깃발 꽂고 앉아가지고 그 야외에서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임시 중개시설물. 나는 처음엔 딱 이거 모르고 이제 시험 공부 딱 할 때는 그랬어. 이게 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걸 모르고 처음엔 생각해. 그 렌트카, 그 캠핑카를 하나 딱 얻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꿈에 부풀었죠. 근데 딱 시험 공부 시작해서 여기를 보는 순간 아씨 안 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중개 사무소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벌로는 1년 1천만 원. 자, 예외 보시면 법인의 경우, 법인은 어때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말고 분사무소를 또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뭐 2개 이상 사무소가 가능하다. 다만 한 관할구역 안에 2 이상 두면 안 됩니다. 얘들도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에 그리고 분사무소도 그 관할별로 1개씩만 둘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하면 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 꼭 기억하세요. 시군구별. 그 다음에 요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요. 1년 1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우리가 설치 신고한다 이럽니다.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개설 등록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개설 등록, 주된 사무소 가지고 할 때는 개설 등록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는 설치 신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등록증이란 말 안 하고 신고 필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개설 등록하면은 등록증 나오잖아요. 교부해 주죠. 여기는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돼?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러면서 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교육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한 서류와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은 이 서류,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업무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개설 등록할 때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업무 보증 신청서 같이, 업무 보증 서류를 같이 냅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업무 보증 설정했다는 그 서류를 제출해요? 그 서류 없어요.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만 설정하면 돼? 업무 개시 전까지만. 그렇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개설 등록할 때는 개설 등록 신청하고,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어떻게 돼요? 요건 다 충족했는지 보고 등록 대장에다가 적어. 등록이라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알려주는 거야. 너 등록됐다. 등록 통지. 이게 등록증 교부한 거예요? 아니에요. 통지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화로 알려준 거야. 서류상 알려주겠지만 전화로 당신 등록됐어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야 이제? 업무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보증을 설정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통지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빨리 하려면, 업무를 빨리 하려면 보증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보증 설정을 했다고 등록관청에다 알려줘야 내가 게시해 놓을 수 있는 등록증을 내주잖아. 그때 내주는 거야, 등록증을. 그렇죠? 자, 그럼 업무 보증 설정을 언제 했어? 등록된 이후에 하는 거죠? 절차상으로. 그렇잖아요. 등록 통지 받은 다음에 하잖아. 등록 통지 받았다는 얘기는 등록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뭐, 처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청 서류에 뭐가 들어가? 보증 설정서가 들어가죠? 그쵸? 여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증부터 설정하고 신청하러 오라는 얘기야. 우리가 앞에서 개인인 거 한번 생각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류 2가지에 제일 핵심적인 서류 뭐? 교육하고 사무실 확보한 서류. 이 2가지가 핵심이야. 업무 보증 얘기는 없었잖아. 업무 보증은 통지 이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상으로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개설 등록 신청하려면 막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막 보면은 등록관청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업무보증 신청하라고 알려주고 막 그래. 그리고 또 내가 업무보증 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업체에서 다 해줘. 또 내가 업무보증 설정하면 거기서 등록관청에 연락해줘. 얘 했으니까 등록증 내주세요 하고. 이건 실무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본 걸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법대로 해야 돼. 법이 최고야. 법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중개 업무도 하고 그럴 때 뭘 할 때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법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 없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법이란 말이야. 법.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법을 농락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다 기다 해도 막 작심하고 잡아넣는 놈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길은 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산 것 같기도 아닌가? 자, 봅니다. 중개사무소 계속 보고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자, 설치 업무보증 서류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에도 이런 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허점을 노리는 게 항상 시험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보세요. 설치지역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어디다가 지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또 어디다 해? 이것도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또 문제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렇죠? 이게 좀 그런 거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주된 사무소를 설치했어요. 법인이. 그럼 이 안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하면 돼, 안 돼? 시, 군, 구 단위로는 안 되죠. 다른 구, 다른 시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등록관청이 또 시군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면 얘들이 어떻게 여기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거기 이러이러한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됐댄다. 아시겠죠? 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신고필증도 교부, 재교부가 있습니다. 재교부, 뭐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뭐 이럴 때 당연히 재교부 신청. 자, 중개사무소 명칭 및 성명 표기 가봅니다. 명칭 표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은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법인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둘 중에. 그 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히려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고는 불러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부칙이란 말 자꾸 넣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만 쓰지 말라는 거잖아.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써도 돼, 안 돼? 부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말 써도 돼, 안 돼? 그 말은 써도 돼. 그쵸? 그 말은 자격증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쵸? 아니,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안 해요?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사무실 차린 거야? 이 사람들도 중개하려고 차린 거잖아. 아닌가요? 나 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하고 신났어. 나는 넘어갈 거야.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만 쓰지 못합니다. 다른 말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것도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라고 써? 부동산 컨설팅 이런 말 쓰지. 컨설팅이라고 해놓고 말 그대로 부동산 컨설팅 업은 자격 제한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사무실 차리고 다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해놓고 중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컨설팅은 말 그대로 상담이에요, 상담. 응? 부동산 상담하는 건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무실 차리는 건. 응? 근데 이것들이 컨설팅 이렇게 말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무등록업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과내야 돼, 그런 사람들. 부동산 중개라는 말 개업공인중개가 아닌 자는 쓰면 안 되고요. 다음에 성명표기 가봅니다. 자, 성명표기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 2007년, 5년 뭐 이럴 때 5년? 3년?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 이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의뢰인들한테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쓰면 거짓말 안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거짓말 할 놈은 자기 이름 써가면서 다 해.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간판에 이름만 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동네에 개 이름 됐어. 기분 나쁘나 하여튼 이런 이름 쓰는 거. 근데 쓰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자, 표기 방법. 크기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로 3번에 철거명령 행정대집행해서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간판을 철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올 수도 있고 시정명령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안 지키면 행정대집행.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자, 광고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중개대상물. 자, 계약하고 뭐 하려면 광고해야 되겠지. 표시광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표시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느냐면 그런 물건들을 표시 광고하면서 자기들의 연락처나 성명 요딴 거 똑바로 기재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100만 원의 과태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광고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와 등록관청의 변경, 뭐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 3번 보세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 아니야? 사람이잖아. 얘들도 어디 딴 데 가고 싶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가 달라져? 얘들은 업무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를 가든 업무 지역은 똑같아. 전국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업무 재개할 때도 마찬가지. 휴업기간, 업무 정지기간 이때도 사무소를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하고 업무는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휴업기간에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재개업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해야 하며 업무 정지 기간일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 자, 먼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보시면 이전 신고 제대로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언제 이전하느냐? 첫 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자,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아까 고용신고 어땠어요? 고용신고할 때는 개시 전에만 신고하면 되고 대신 종료됐을 때는 종료하고 10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신고하느냐 했을 때요. 관할 안에서 이전한다. 등록관청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로 옮겨. 그럼 어느 등록관청? 그냥 그 등록관청 가서 신고하면 돼요. 등록관청이 그냥 하나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간다. 그럼 얘기가 틀리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1번, 2번. 어디다 신고해?
앞으로 같이 지내야 될 날이 남은 이쪽한테 해야 되겠죠. 얘들은 이제 과거야. 과거는 필요 없다. 현재 미래형,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보단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시다. 내가 얘기해놓고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죠? 나 혼자 떠들어도 괜찮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애써가면서 표정을 이렇게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슬플 뿐이야. 자, 어디다 해? 이전 후. 이거 조심하세요. 이전 후.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행정처분 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 행정처분 아직 떨어지기 전에 이전하려고 그래. 이전 신고했어요. 여기 이전하고 나서. 그러면 요게 발각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요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느냐 얘기죠.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자, 니은번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 중개사무소를 동일 등록관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건물 내에서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같은 건물 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구분 등기 돼 있는 건물하고 구분 등기 안 돼 있는 건물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구분 등기 돼 있는 건물은 101호하고 102호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별개의 물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호수 변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처럼 단독 건물 전체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 하나의 건물이야. 여기서 그냥 쓰기 위해서 101호 102호 이렇게 붙여만 놨단 말이야. 독립해서 해놨고. 이럴 때 101호 102호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물건 안에 있는 거야. 뭐가 똑같아? 지번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번이. 그래서 이런 거는 기재사항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자, 오른쪽에 등록관청의 업무, 재교부, 변경교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신고를 했다 그러면 뭐 한다? 재교부 한다예요. 수수료 납부하죠. B에 가보시면 관할 내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에서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로 이전을 했어. 그러면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해서 내주고요.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갔다 그러면 재교부로 간다. 등록증 재교. 그 다음에 관계서류 송부 요청.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 중에서 등록관청을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종전에 등록관청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가봅니다. 이전 신고 및 제출 서류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 여긴 설치 신고 필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중개사 분사무소 확보하고 설치 신고 필증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이게 여기는 등록증이죠. 분사무소의 등록증은 이거잖아. 그 다음에 업무 가보시면 요때 뭐를 재교부해?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죠. 위에서 그냥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보통의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였잖아요. 분사무소를 지금 이전한단 말이야.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재교부해야죠. 자, 그 다음에 B에 가보시면 관할지역 내로 간다 그러면 여기도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겠죠. 이런 구조는 똑같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가로 4번에 나와 있어. 신고 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등의 처리 어떻게 한다고? 누가 한다고? 관할 밖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저지르고 여기로 튀었어. 발견됐어 지금. 그럼 여기서 행한다.
그런 이전 후에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위반 자체는 뭐예요? 과태료 처분에 들어갑니다. 이전 신고를 위반했어. 이게 큰 죄입니까 사실? 큰 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사무소는 자 우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뭐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이건 어디 소속이 아닙니다.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사무실만 공동으로 쓸 뿐이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각자. 그러니까 각자 업무 보증해야 되고 각자 등록을 해야 되고 아시겠죠? 각각이야 그냥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야. 장소만.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쓰고 있었어. 그럼 얘는 개설 등록할 때 여기다 개설 등록한다.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사무소 확보 서류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 승낙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소 공동사무소가 된다라는 거. 그냥 공간만 같이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자, A는 토지 전문이고 얘는 주택 전문이야. 둘이 같이 이렇게 하면 업무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 그렇죠? 각각 등록을 하고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공동 합동사무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사용. 대개 이제 그렇게 공동사용하게 되면 사무소 명칭에 합동사무소란 말이 많이들 들어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합동사무소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개설 등록하는 방법,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 전부 다 그냥 개인이 혼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공동사용 시에 들어가줘야 될 거 이렇게 승낙서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승낙서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게 돼? 각자 책임져요. 이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잘못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이 고용인이 책임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말해서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다. 업무 보증도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인장 등록도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해야 되겠지. 각자.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공동 사용하겠지만 그렇죠? 인장 같은 거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응? 내 도장 갖다 지가 마음대로 찍고 되겠어 안 되겠어? 자 4번에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도 마찬가지로 고용인도 각자가 고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사무소 설치 금지. 어떤 경우에 이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느냐. 기획본에 보시면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사무소를 위한 승낙서를 써주는 방법.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조심하세요. 자, 여기가 지금 사무소야. A하고 B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A가 업무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얘 이 사무소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쓰다 보니까 얘가 업무 정지 처분 당했어. 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쓰면 돼. 얘는. 대신 얘는 업무를 하면 안 되지. 업무 정지 처분 당했으니까. 얘는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혼자 쓰고 있었어. 혼자. A가 혼자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업무 정지 처분을 당했어. 그럼 여기서 업무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꼬레란다. 꼼수를 딱 한다. 저기 밖에서 떠돌고 있는 B를 갖다가 와서 부릅니다. 야, 너 여기 들어와서 공동으로 하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기획본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A가 업무 정지 처분을 딱 당하니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가 하고 있는 사무소로 야,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니? 공동사무소로? 공동사무소로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이전 신고. 이거는 굳이 얘가 아니어도 딴 데 이전 신고를 해도 업무하면 돼, 안 돼? 업무 정지 기간 동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굳이 공동이 아니어도 얘는 못해. 정지기간 동안 어디로 이전을 가더라도 이전은 할 수 있어 얘는. 근데 공동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이전 신고 이건 이전 신고를 허용해 주면 이렇게 되면 마치 그냥 A가 업무 정지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업무 다 해요. 다 하고 나중에 얘가 다 한 것처럼 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꼼수들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인장 등록 바로 봅니다.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은 등록을 사용 뭐 이런 것들. 자, 의의는 동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이 맞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 및 사용에 가보시면 인장 등록 대상자 시기 및 등록할 인장 딱 둘이죠. 인장 등록해야 되는 애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등록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개업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돼. 인장을 모두 다 사용해야 돼.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자기가 관여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돼. 모두 다에다가 쓸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관여된 거에 써야 돼. 이게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점? 소속공인과 개업공인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인장등록 시기 언제까지 인장등록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런데 이건 업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은번에 가보시면 개설등록 신청 시에 그냥 도장까지 들고 와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왔다 갔다 두 번씩 하지 말고. 고용신고도 마찬가지. 만약에 고용하려면 이거 의무 아니죠. 고용하고 안 하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신고 바로 와서 할 수 있게 개설등록 신청할 때 이 두 가지 인장등록하고 고용신고는 특히 인장등록은 어쨌든 개설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인장하느냐. 일단 개인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인감증명서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그 이름이 나온 도장이 필요하다 이 얘기야. 뭐 7mm, 30m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수치까지는 나올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서를 필요해? 인감도장이 필요해? 아닙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 그냥 도장이면 되는데 그 도장의 이름이 주민등록 등록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름이라는 게 뭐야?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름이란 얘기지. 그쵸? 그 이름이 표시된 인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인감증명서일 필요는 없어요. 인감증명도장일 필요는 없어. 그럼 인감증명도장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 인감도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바꾼다 하면서 여지껏도 안 바꿨어. 처음에 아마 제가 2001년에 아마 할 때는 인감도장이었어야 될 거야 아마 개인도. 그래서 내가 또 인감도장 파가지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바뀌었어요. 개인의 경우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꼭 인감도장이 필요. 그래서 이제 바꾼다 하는데 맨날 바꾼다 말로만 바꿔야지 놓고 이제 아직까지 못 바꿨어. 자, 그 다음에요. 법인의 경우는 이제 봅니다. 주된 사무소도 등록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 분사무소도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자, 주된 사무소는 누구? 법인의 인장. 이 법인은 뭐야? 등기돼 있다는 얘기죠. 그 등기에 이제 올라가 있어, 이 인장이. 그 인장을 사용하면 돼, 법인의 인장. 그 다음에 B의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겠죠.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그럼 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법인의 인장이 몇 개예요? 한 개. 법인의 인장은 한 개. 복사품 없어요. 법인의 인장은 한 개인데 그 한 개를 주된 사무소에서도 찍고 분사무소에서 또 뭐 찍어야 된다고 들고 와서 찍고 얼마나 번거롭겠어. 그래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뒤에 나오는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놓은 거야. 각각 사무실에 하나씩 있어야지. 그쵸? 언제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겠어. 응? 자, 어쨌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사무소도. 자,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감증명이 필요하죠. 인장이 필요하죠. 얘는 인감증명법에 있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 그 다음에 D에 가보시면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할 때 만약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인장 등록을 한대. 그 뭘 들고 갈까? 등록관청에. 뭘 들고 가야 돼? 도장 하나 파가지고 들고 가야 돼. 이 도장을 거기 서류에다 찍어야 돼요. 그럼 그 선명하게 딱 찍힌 거 그게 등록한 거야. 응? 이게 옛날에 인감증명서를 할 때는 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인감증명서를 띄워가지고 왜 인감증명서에 그 도장에 인형이 찍혀 있잖아. 그쵸? 그렇잖아. 인감증명서 한 번도 아직 인감증명서가 없으세요 다들? 응? 인감증명서 뭐 만들면 좋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 인감증명서가 이 A4 용지만하게 해서 발급을 해줘. 내가 등록을 하면 인감증명서 등록. 그거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도장만 있으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서 제출하면 인장 등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인감 도장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장을 들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법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인 등기돼 있는 인장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얘들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넘어가서 인장 등록하는 곳, 인장의 변경. 자, 인장 등록을 어디서 해? 소재지 등록관청.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는 어디다 해?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간다. 그래서 법인 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에 있는 등록관청이 몽땅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도 어떻게 해야 돼? 변경하면 내가 다른 걸로 쓰고 싶은 그것도 등록해야 되겠죠? 변경 등록. 거기 첫 줄에 뭐라고 있어? 7일 이내에. 변경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만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됩니다. 변경 전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후에. 등록된 인장의 사용. 일반적으로 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뢰인하고 하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에 등록된 인장. 위반 시의 처분. 이거는 개설 등록한 사람은 업무정지 처분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위반은 업무정지 처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